직접 이제 이렇게 촬영도 해주시고 또 편집도 해주시고 또 저희가 또 저희들의 일상 이렇게 올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컴퓨터의 덕정 학과입니다. 저희가 코너를 하나 또 만들었어요. 핫덕 네. 핫덕 토크를 시작을 하도록 예, 그냥 잡다한 것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막상 딱 정의하기 어려운 것들. 예, 네, 그냥 이렇게 토크쇼처럼 이야기를 한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저희가 열심히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거는 한창 화두가 되고 있는 온라인 수업.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네,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학습, 흔히 또 다른 말로는 원격 학습. 이 두 개는 이게 여러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과제 제시형. 우리가 선생님들이 그런 자료 같은 거를 제시해주고 학생들을 교육을 하는 거. 이번에 2학기가 되면서 새롭게 교육부에서 또 요구한 부분이 있었죠. 예, 실시간으로 이제 쌍방향으로 수업을 하는 거고요. 예, 두 가지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과제를 제시하는 방법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제를 제시하는 방법, 온라인에서 세 가지. 과제 제시하는 방법.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죠. 영상을 직접 제작을 한다. 예,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영상을 제작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게 효과적인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될 게 초등학교에서의 1시간은 40분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영상 길이가 40분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눈만 멀뚱멀뚱 뜨면서 강의만 스트레이트로 볼 수는 없잖아요. 중간에 중요한 내용은 일시정지를 눌러놓고 필기도 하면서 다시 한번 뭐 자료 같은 거 찾아보고 그 모든 시간을 포함한 게 40분이라는 소리죠. 그죠. 그리고 우리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게 꼭 수업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뭔가를 스스로 하게 하는 거, 그 과정에서 지식을 스스로 만들게 하는 거, 이게 수업이잖아요. 그 동영상을 짤막하게 활동 안내를 하고 학생들의 피드백을 얼마나 선생님이 잘 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서 이것도 이따가 온라인 수업의 방법 중에 하나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나요? 두 번째는 협동할 때 온라인에서도 협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요? 그리고 피드백이죠. 얼마나 자세하게 해주느냐, 얼마나 그리고 실시간으로 해줄 수 있느냐. 그럼 이제 영상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영상을 촬영한다. 학과이 씨는 수업 자료 자체를 스스로 다 만드셨죠? 아예? 저는 다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옆에서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들고 이제 거기다가 피드백하는 과정까지 하니까 가끔 이제 연락하면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막 이렇게 막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직접 만들 수밖에 없는 게 학교마다 아시잖아요. 수준도 다르고 지역마다 뭐 특징도 다르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다 달라요. 그 지역에 맞게 우리가 교과서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뭔가 융합하고 다시 이렇게 재조직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영상은 직접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미 있는 걸 쓰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영상을 직접 제작하는지 제작을 했고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이게 지금 보면 컴토이 채널에 저희가 가끔씩 올려놓으셨는데 이게 일부 공개로 돼 있어요. 이게 공개를 안 하신 이유가 혹시 뭐 있나요? 전체 공개 안 하신 이유가? 일단 수업 영상이기 때문에 저희 컴토이 채널의 어떤 추구하는 것과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뭔가 국어인데 사회랑 융합했어요. 약간 세계의 자연과 문화 아닌 단어가 융합을 해가지고요. 이게 마스코트입니다. 저희가 마스코트. 이거 도라에몽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했어요. 그러다가 말로만 설명할 때랑 지구랑 설명할 때 다르잖아요. 그렇죠. 매체 자료를 하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렇게 했고요. 영상 되게 사진 자료와 그리고 동영상 자료를 비교하는 거. 이걸 이렇게 했어요. 마지막에는 출신 성분이 나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그렇죠. 근데 만든 곳은 한국 회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적이 세 개인 거예요. 약간 이제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나요? 국적이 세 개입니다. 뭐 중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만들었는데 정체성은 일본이다. 그러니까 이민을 간 거겠지 뭐. 한 2분 53초 정도 되는데 이걸 아예 처음에 일단 만드신 거예요. 그럼 이걸 먼저 위드랑에 탑재를 하시나요? 그죠. 위드랑에 볼 수 있게 만들죠. 문제는 이제 영상을 만들 때 보통 어떻게 만드세요? 다른 분들은? 처음에는 파워포인트를 하고 그거를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거기에 목소리를 녹음시켜서 하나의 영상을 만드시죠. 대부분. 목소리 녹음할 때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그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보면은 약간 목소리가 쉬는 그 빈틈이 있어요. 그 빈틈을 없애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걸 없애는 게 일일이 다 찾아서 없애야 되나요? 노가다죠. 그렇게까지 다 일일이 다 디테일하게 하면 시간이 너무 소요될 것 같은데. 그래도 노력을 들인 만큼 좋은 게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다 없애면 좋은 점은 일단 숨소리나 잡음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파워포인트도 넘어갈 때마다 조금씩 로딩이 있고요. 사람이 또 말을 할 때 대본을 완벽하게 짜지 않는 이상은 말과 말 생각할 때 영상으로 보면은 길어요. 그 부분이 약간 우리 일시 정지된 듯한 그런 없애면은
때는 굉장히 퀄리티 좋게. 맞습니다. 저도 실제 들어봤는데 수업이 뭔가 말이 처음에 그냥 언뜻 듣기엔 뭐가 이렇게 말이 빠르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그 또박또박 글씨가 들리면서 내용은 다 완벽하게 들리고 시간은 그런 그 일시정지하는 말과 말 사이에 그 끊김이 다 없앴기 때문에 쫙쫙쫙쫙 이어지는 예. 그걸 만약에 그대로 냅뒀다면 아마 한 5분, 10분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확실히 동영상 총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집중할 수도 있어요. 네. 길어지면 집중 솔직히 못하잖아요. 대신에 조사의 노력이 너무 많이 그리고 기계음 쓰는 사람 있어요. 저는 그거 무슨 더빙한 거 있잖아요. 네. 처음에 신기했는데 갑자기 이거를 이게 조금만 한 하루 이틀 듣다 보니까 도저히 못듣겠다고 들을 수 있어요? 저는 들어보신 적 저는 아예 저도 그걸 너무 그죠? 듣기가 좀 그래서 아예 그 전과 더빙한 수업을 아예 한 번도 올린 적은 없어요. 네. 우리가 가뜩이나 선생님 목소리도 못 들을 텐데 그쵸. 그런 인공지능 목소리로 저는 만드는 게 되게 부정적이거든요. 저도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 다른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 저희는 실제 설문도 한번 받아보니까 그 굉장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걸 계속 듣는 게 부담스럽고 되게 집중이 안 된다고 해서 바로 저희는 단골 바꿨습니다. 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네,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그 다음은 협동할 때 온라인 원격에서 협동. 온라인 원격에서 협동이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제 줌 소그룹을 활용할 수가 있죠. 네, 저희는 그렇게. 예, 소그룹을 활용하면은 뭐 토론도 할 수 있고, 뭐 못다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친구들끼리 얼굴 보면서. 더군다나 줌을 이용해서 지금 화상으로 수업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메리트가 뭐냐면 아이들이 어차피 학교에 등교를 해도 조별 모임을 할 수가 없어요. 국어 시간 같은 경우에 토익 토론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게 책상과 책상 거리 여기서 한 이만큼 뛰고 하니까 이런 상황에 토익 토론이 가능하지도 않고 그래서 아니 조별 모임이나 활동을 아무것도 못하는데 뭘 어떻게 하느냐를 고민이 많이 했는데 줌을 솔직히 선택하게 된 큰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소그룹 토익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죠. 거기다가 이제 구글 드라이브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구글 드라이브로 이렇게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문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6개 정도 만들면은 6 모둠이 쓸 수 있는 문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네네. PPT도 만들 수 있고 문서도 만들 수 있고 뭐 칠판 같은 보드판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둠마다 하나씩 던져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죠. 그럼 모둠마다 하나의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세계 나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했었는데요. 지금 근데 이거는 기본 전제 조건이 학생들이 전부 다 구글 아이디랑이 있다는 전제에 하시는 거예요?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돼요? 예. 제가 그냥 조별 수대로 문서를 만들어서 그 링크만 뿌려주면 됩니다. 보내면 괜찮은 됩니다. 방법이네. 이런 거 이제 그렇죠. 이건 중국을 맡은 모둠이에요. 그래서 중국 맡은 모둠이 이런 기본 틀까지 다 한 건가요? 아니요, 이 틀까지는 제가 만든 거죠. 틀까지 제가 만들어주면은 이게 1번부터 뭐 7번까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4명이다 그러면은 뭐 2개 할 사람은 2개 받고 역할 분담을 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이 하나의 PPT를 완성을 하는 거죠. 그렇죠. 좋은 방법이네요. 소그룹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이거를 완성하는 거죠. 다른 친구 거도 이렇게 봐주면서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할 건 피드백입니다. 피드백. 보통 피드백이라는 거는 이제 원래는 뭐 수업 전중 이루어지는 게 좋긴 한데 저는 보통 이제 원격 수업을 할 때는 저는 보통 글로 수업을 다 마치고 활동 과제를 제출한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글로 이렇게 피드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이 끝날 때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일단은 저도 글로 피드백을 했는데 한번 이거는 우리가 같이 고민할 과제인 것 같아요. 글로 피드백의 장점은 두고두고 볼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그쵸. 두 번째는 시간을 많이 쓸 수 있다는 거. 시간을 많이 쓸 수 있다는 게 일반 수업에서 할 때는 40분 안에 피드백을 다 하려면 그렇죠. 한 명 한 명한테 할 수 없을 때가 많죠, 사실. 조금씩만 하거나. 하지만 원격 수업은 다릅니다. 학교 그냥 퇴근하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피드백에 시간을 투자할 수가 있어요. 한 명 한 명에게 모두 피드백을 주고 3시간하고 4시간씩이나 투자를 하셨다고요? 피드백? 가능하죠. 가능은 한데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일단 저는 똑같이 해왔기 때문에 옛날부터 볼까요? 한 6월쯤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오프라인 수업은. 그때쯤부터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토론 수업을 할 때가 있어. 토론 수업 이런 거, 통일에 대한 나의 의견. 이거 눌러보면은 이제 학생들끼리 이렇게 의견을 적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피드백하고 학생들도 피드백하고 친구의 의견에 따라서. 이 지금 JPG 파일로 옮기는 건 학생이 직접 수기로 쓴 거를 찍어서 올린 건가요? 수기로 써서 올리는 것도 있고 영상으로 올리기도 하고 다양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 하나 들어가 볼게요. 아무거나 들어가면은 이렇게 주장을 쓰면 이게 여기에 대한 제가 뭔가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피드백은 구체적으로 주는 게 좋잖아요. 내용에 대한. 그냥 단순히 야 잘했네 뭐하러 해요 이런 거. 그죠. 영혼 없는. 영혼 없는 근거를 거의 학생 글 이상으로 쓰셨네요. 5가지의 근거를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5가지의 근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말해줘야죠.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달 수도 있고요. 최근 거도 똑같아요. 어제 거를 볼게요. 어제 거 아무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런 식으로
제가 피드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글로 이렇게 자세하게 피드백을 하면은 이제 언제든지 들어와서 자세히 보고 자기가 바꾸고 싶은 거는 바꿀 수 있다는 거. 이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물론 학과이씨께서도 이렇게 피드백을 굉장히 자세하게 학생들을 위해서 해주신 건 맞는데 보통 한 반에 20명이 넘잖아요. 저희는 27명입니다. 27명씩이나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요런 거를 하나하나 다 단다. 그러면은 솔직히 그건 있어요. 근무지에서의 일을 네. 그 집까지 가져가서 네. 하는 경우는 어쩔 때 있는 거지 굉장히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은 전 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물론 저희가 아마 또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예, 또 혼자 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도 고스란히 모든 시간이 우리 시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가정이 있으신 선생님들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학교 안에서 근무를 할 때 최대한 근무 시간 안에 모든 거를 해결하고 이제 가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마 학년별로 맞는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학과이씨처럼 6학년 대상으로 좀 길고 진중한 피드백도 있을 수 있지만 저학년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짧으면서 뭔가 아이들을 북돋을 수 있게 하는 뭔가 재미가 들어간 느낌. 예, 다른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관심을 드릴수록 더 좋은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음에 이제 우리 덕정 씨가 실시간 수업을 그 세팅을 되게 잘 해놨다고 들었어요. 실시간 수업에 대한 세팅이라기보다는 이제 저희도 지금 학교에 있는 장비를 바탕으로 차라리 준비할 수 있는 게 되면 훨씬 지금보다 빨랐을 거예요. 화상으로 수업을 하는 게. 진짜 초창기 여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아무것도 안 됐어요. 아니 그럼 쌍방향을 뭔가 추진을 하려면 화면을 볼 수 있는 그게 필요한데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정말 고민이 많았다가 이게 스마트폰이 있다 보니까 그 스마트폰을 웹캠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심지어는 그 방법까지 고안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그때 1학기 당시에는 과제 재시험으로 많이 막 이제 익숙해지는 그때였기 때문에 뭐 쌍방향은 엄두도 못 냈고요. 그런 와중에도 이제 이거 분명히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 또 쌍방향에 대한 수요가 또 있을 거라는 생각 했어요. 지금 학과이씨가 저 장비 얘기하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필요한 장비가 뭔가를 하나하나 다 알아봤어요. 그래서 저희 다음에 덕정 씨가 한번 준비한 장비들을 가지고 어떻게 세팅을 하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 바로 이동하실까요? 그럴까요? 이동하겠습니다.